진짜 카메라 시장이요. 이거 몇 달만 지나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액션캠, 짐벌캠 정리해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판이 또 달라졌어요. 특히 2026년 하반기 분위기는 거의 이겁니다. 짐벌캠 대전. DJI는 오즈모 포켓4를 내놨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포켓4 P까지 꺼내들었고요. 인스타 360은 루나 울트라로 우리도 이제 짐벌캠 제대로 한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손떨방, 초점 이런 건 이미 몇 세대 전에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누가 더 잘 따라오고 더 자연스럽고 누가 더 혼자 찍기 편한지 색감이 얼마나 예쁜지 야간엔 잘 찍히는지 이 싸움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반면 액션캠 시장은요 아직은 조금 조용합니다. 엄청난 새 판이 열렸다기보다 DJI 오즈모 액션6,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2 이 두 모델이 여전히 메인이고요. 액션6는 최근 펌웨어로 8K까지 얻으면서 더 강해졌고 에이스 프로2는 저조도와 오디오, 다양한 파츠가 출시되고 있고 그리고 뒤집히는 플립 스크린 덕분에 아직도 아주 강력합니다. 고프로도 새로운 제품을 내세우긴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일반 소비자가 사는 액션캠 기준으로 보면 가격 대비 체감 성능은 DJI랑 인스타 360 쪽이 더 앞서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액션캠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짐벌캠이 맞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여행, 브이로그, 육아, 크리에이터, 야외 활동, 바이크, POV까지 용도별로 어떤 모델이 맞는지 딱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리스트는 총 6개입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건 해상도나 브랜드가 아닙니다. 내가 주로 찍는 대상이 액션인지 인물인지가 먼저입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러닝, 등산, 스키, 물놀이처럼 몸에 장착해 거칠게 촬영한다면 액션캠이 맞습니다. 작은 크기와 높은 내구성, 방수, 다양한 마운트, 충격에 강한 설계가 강점입니다. 반대로 혼자 말하는 브이로그, 가족여행, 아이 일상, 카페나 실내 촬영처럼 인물 중심이라면 짐벌캠이 더 적합합니다. 3축 기계식 짐벌 덕분에 걷는 장면과 패닝이 훨씬 자연스럽고 영상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헬멧에 달면 액션캠, 손에 들고 사람을 찍으면 짐벌캠. 둘 다 하고 싶다면 이것저것 다 되는 제품보다 더 자주 촬영하는 용도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액션, 짐벌캠은 촬영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여행에서는 가방에서 꺼내 바로 촬영할 수 있고 셀프 촬영이 편한 포켓4, 포켓4P, 루나 울트라가 유리합니다. 브이로그는 인물 추적, 얼굴 노출, 오디오 연결, 세로 영상 전환이 중요한데 부드러운 인물 촬영은 포켓 시리즈와 루나 울트라, 액션까지 함께 담는다면 에이스 프로2가 잘 어울립니다. 육아나 일상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화질보다 빠른 촬영, 가벼운 무게, 핸즈프리 사용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 울트라가 특히 강점입니다. 목걸이, 자석 마운트 등으로 손을 쓰지 않고 기록하기 편합니다. 정리하면 여행, 인물 중심은 짐벌캠, 야외 액션은 액션캠, 핸즈프리 기록용이라면 고 울트라를 추천드립니다. 안정화는 쉽게 말해 액션캠은 전자식, 짐벌캠은 기계식입니다. 액션캠은 소프트웨어로 흔들림을 보정하기 때문에 달리거나 점프하고 헬멧에 장착해도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대신 화면 일부를 크롭하며 손으로 천천히 걷는 장면에서는 기계식 짐벌만큼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짐벌캠은 걷는 장면, 브이로그, 셀프 촬영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이 뛰어난 대신 구조상 충격이나 방수 같은 거친 환경에서는 액션캠보다 불리합니다. 결국 안정화는 누가 더 좋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강하냐의 차이입니다. 달리고, 타고, 붙이고, 젓는 환경이면 액션캠, 걷고, 말하고, 따라가는 촬영이면 짐벌캠, 이 기준 잡으시면 절반은 끝났습니다. 첫 번째는 DJI 오즈모 포켓4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가장 추천하기 쉬운 짐벌캠이에요. 왜냐면 포켓3가 이미 워낙 완성형이었는데 포켓4에서 4K 240프레임 슬로모션, 14스톱 다이내믹 레인지, 고해상도 사진, 107기가 내장 저장 공간, 액티브 트랙 7.0, 새 물리 버튼과 5D 조작기까지 들어가면서 사용감이 더 좋아졌거든요. 쉽게 말하면 포켓3가 이미 좋았다였다면 포켓4는 이제 진짜 단점까지 줄여버렸네? 이 느낌입니다. 추천 대상은 명확합니다. 여행 브이로그, 혼자 셀프 촬영, 가족 일상 기록, 카페나 실내, 인물 위주 영상, 이쪽에서는 아직도 제일 무난하고 제일 추천하기 편한 쪽입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짐벌캠이라 액션캠처럼 막 다루는 용도는 아니고 방수 액션 카메라처럼 쓰면 안 되고 거친 스포츠이면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포켓4는 걷는 사람에게 맞지 구르는 사람에게 맞는 제품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오즈모 포켓4 P입니다. 이 제품은 포켓4의 프로 버전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공개된 정보 기준으로는 기본 1인치 메인 카메라에 더해 60mm급 중망원 렌즈가 추가된 듀얼 카메라 구성이고 17스톱 다이내믹 레인지 D-Log2 지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좋냐면 짐버캠이 그동안 약했던 게 줌과 구도 다양성이었거든요. 근데 포피는 인물 당기기, 배경 압축 느낌, 브이로그 말고 조금 더 시네마틱한 컷 이런 거에 만들기 쉬워졌습니다. 쉽게 말해 포켓4가 누구나 쓰기 좋은 모델이면 포켓4P는 조금 더 그림 욕심 있는 사람용이에요. 추천 대상은 유튜브 브이로그를 이미 하고 있거나 여행 영상도 찍는데 클로즈업 컷이나 인물 컷 퀄리티를 더 챙기고 싶은 분, 혹은 포켓4는 좀 심심하다는 분들입니다. 다만 이건 아직 초기 시장이라 가격과 유통 안정성은 조금 더 확인하면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난한 추천은 포켓4, 조금 더 욕심나면 4P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인스타360 루나 울트라입니다. 이 모델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제성 있는 짐버캠입니다. 왜냐하면 인스타360의 첫 핸드헬드 짐버캠이거든요. 근데 스펙을 아주 꽉 차게 넣어줬어요. 1인치 메인 센서, 8K 30프레임, 듀얼 카메라, 최대 12배 줌, 분리형 2인치 올레드 터치스크린, 딥트랙 5.0, 47기가 내장 저장 공간에 최대 1테라 확장, 최대 4시간 사용시간. 스펙표만 보면 와, 이거 대놓고 포켓 시리즈 잡으러 왔네 이 느낌입니다. 실제로 장점도 분명합니다. 일단 8K라는 숫자 자체가 강하고 줌 활용도가 높고 혼자 촬영할 때 분리형 스크린이 꽤 편하고 라이카 색감과 돌비 비전 같은 요소까지 들어가서 화질 욕심이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DJI의 세로 배치와는 다르게 카메라 배치가 좌우 배치라서 초점을 잡거나 구도를 잡기에 포켓4P가 더 낫다는 거, 그리고 분리형 디스플레이는 너무 편하긴 한데 흔들면 소리가 난다는 거, 그 외에는 이것도 너무 좋은 모델이죠. 그래서 루나 울트라는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나는 화질 욕심 많다, 줌도 쓰고 싶다, 혼자 찍는데 리모트 화면이 꼭 필요하다, 포켓 시리즈는 너무 무난해 보인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가장 재미있는 선택지입니다. 네 번째는 DJI 오즈모 액션6입니다. 이전 영상의 댓글로 질문 많이 주셨는데 올라운더로는 액션6를 가장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쓸 수 있는, 지금 액션캠 하나만 딱 고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델 중 하나예요. 이유가 명확합니다. 1분의 1.1인치 센서, 가변 조리개 FE에서 F4까지, 4K 120프레임 4:3 촬영, 50기가 내장 저장 공간, 20m 방수, 영하 20도 대응, 그리고 펌웨어로 8K 30프레임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냥 끝판왕 스펙, 게다가 저조도 성능은 5세대부터 진짜 좋아졌죠. 야간 촬영 모드를 켜면 스마트폰보다 훨씬 야간 촬영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드론 만드는 DJI답게 안정화, 메뉴 UI, 배터리, 자석 마운트 전반적으로 훌륭하고요. 추천 대상은 바이크, 등산, 러닝, 여행 액션샷, 수상 레저, 스키 뿐만 아니라 나는 액션캠인데 화질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했다면 답안지는 하나입니다. 전작 대비 드라마틱한 성능 개선이 없다는 혹평도 존재하긴 했지만 근데 막상 써보면 만능에 가까운 액션캠이라는데 부정하긴 어려운 모델, 2026년 기준 가장 밸런스 좋은 액션캠 후보 중 하나인 건 확실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입니다. 이 제품은 액션캠인데도 브이로그 감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5인치 플립 스크린이 있고요. 8K 30프레임이 되고 1분의 1.3인치 센서, 라이카 렌즈, 퓨어 비디오 저조도 모드, 강화된 오디오와 풍절음 대응, 그리고 셀프 촬영 편의성까지 좋아서 브이로그용으로 참 쓰기 좋은 모델. 특히 공연장 주변 야간 도심, 실내, 비 오는 분위기 같은 데서 인스타360 특유의 색감과 저조도 처리가 훌륭합니다. 또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액세서리 확장성이 재밌습니다. 촬영용 그립, 프린터, 추가 렌즈까지 나오면서 그냥 액션캠 하나를 넘어서 캐주얼 크리에이터용 촬영 도구처럼 확장됐어요. 추천 대상은 야간 촬영 많으신 분, 셀프 촬영 중요하신 분, 액션캠으로도 브이로그 감성 챙기고 싶은 분, 그리고 마이크, 액세서리 활용까지 가능한 확장성이 정말 좋은 모델. 다만 비교하면 극한 액션캠의 본업 모먼트는 개인적으로는 액션6가 좀 더 정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스 프로2는 저조도 촬영이 잦고 액션캠과 브이로그 캠의 중간 느낌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섯 번째는 인스타360 고 울트라입니다. 이건 진짜 취향이 명확합니다. 메인 카메라라기보다 진짜 잘 찍히는 기록용 세컨드캠, 1분에 1.28인치 센서, 4K 60프레임, 1080p 240 슬로모션, 마그네틱 착용 등 이 작은 크기에서 나오는 안정화가 핵심입니다. 최근 POV 카메라 추천에서 베스트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압도적인 휴대성과 착용 편의성 때문이라는 거. 이걸 어디에 쓰냐면 육아 POV, 반려동물 시점, 여행 중 손 안 쓰고 기록, 자전거 헬멧 보조캠, 서브 앵글, 가벼운 일상 기록, 이럴 때 정말 대박입니다. 근데 단점도 확실해요. 화질만 놓고 보면 앞선 액션6나 에이스 프로2 같은 메인 액션캠을 이기긴 어렵고, 배터리 교체 시기 아니라 오래 쓰는 날에는 배터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 울트라는 이걸 메인으로 다 해결한다 보다 이게 있어서 촬영 장면이 훨씬 다양해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셨을 때 300%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브랜드보다 먼저 내가 찍는 대상을 먼저 보는 겁니다. 격한 움직임, 마운트, 방수, 야외 활동이 많다면 액션캠, 브이로그, 가족여행, 셀프 촬영처럼 인물 위주라면 짐벌캠이 더 잘 맞습니다. 손 안 쓰는 기록용이나 세컨드캠이 필요하다면 고 울트라 같은 초소형 카메라도 좋은 선택이고요. 마지막으로 제품별 한 줄씩 정리해봤습니다. 여행 브이로그라면 토케포 또는 포피, 최고 화질과 줌이 필요하면 누나 울트라, 액션캠 하나로 끝내고 싶다면 액션6, 야간 브이로그까지 생각한다면 에이스 프로2, 메인캠 보조용이라면 고 울트라를 추천드립니다. 가격과 구성은 탑매처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매 전 설명란에 상품 태그나 링크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도 고민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촬영 목적이랑 예산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